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묘지경매 1인자 경매노마드 도강민입니다. 오늘은 돈이 되는 임야 투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이 임야 투자지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에는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물건은 마음에 들어서 분석까지 했던 물건인데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 통영에 위치했던 임야였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마음에 들어 했던 이유는 바다뷰가 보이는 토지였습니다. 그냥 일반 임야의 모습인데 내가 건축을 하게 되면은 바다뷰가 보이는 곳으로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위성을 봤을 때 지금은 펜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물건을 봤을 때가 2019년 9월쯤 됐을 겁니다. 묘지를 하면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이든 투자든 항상 생산자의 입장이 되어야지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건축해서 매도를 하는 거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중간에서 누군가를 거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은 항상 비싼 값에 사게 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이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바다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건축을 해서 생산자 입장에서 이 물건을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물건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건축은 되어 있었는데 아직 펜션으로는 운영하기 전의 물건이었습니다. 위성을 봤을 때 바로 옆에 누군가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건축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운영 중인 더 휴 펜션부터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뷰가 나오는 곳에 바로 펜션을 지었습니다. 객실도 잠깐 봐보면 바다가 보이고 바다를 보면서 스파 또한 즐길 수 있게 펜션을 지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 처음 들었던 생각은 누군가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 땅을 토목공사해가지고 건축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거를 되팔았을 때 차익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인 입장에서 건축이라고 하면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지를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이 되고 돈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어려워할수록 그만큼 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 물건이 건축 가능한 땅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보시면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맹지였습니다. 맹지. 그러면은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옆에 펜션에서 이미 도로를 내서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길을 이렇게 내면은 건축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우리가 건축할 때 주로 이용하는 곳이 건축사무소와 토목사무소가 있습니다. 뭐 토목설계사무소라고도 하는데, 일단 먼저 토목공사가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토목사무소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 땅이 건축이 가능할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제가 토목사무소에 문의를 했냐면, 임야의 경우에는 경사도에 따라서 건축이 불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즉 경사도가 심한 곳은 건축을 못하게 막아놨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서로 상이한데, 제가 토목사무소에 문의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땅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였습니다. 왜 건축이 불가능하냐면, 바로 옆에는 이렇게 펜션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땅은 건축이 불가능하냐? 이 임야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25도 이상이었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영시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20도 이상이면은 건축이 불가능하게 조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옆필지는 이 경매 물건보다는 경사도가 완만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했던 거고, 바로 옆에 위치해 있지만 이 물건은 경사도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즉 활용도가 떨어지는 임야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좀 안타깝지만 이 물건의 입찰을 포기했었는데, 이 물건이 지금 보시면 5차 때 퍼스트 토지정보라는 법인에서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2건 정도 미납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기본적인 것도 확인하지 않고 입찰을 하더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과연 이 물건을 누가 가져가게 될까? 낙찰까지 대략 8개월가량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한 법인에서 가져가길래 미납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건축이 안 되니까, 즉 활용도가 없는 임야였기 때문에 미납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토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 퍼스트 토지정보라는 분은 창조경제를 실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기획부동산에게 속아서 토지를 매입하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긴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이 퍼스트 토지정보라는 법인은 6,780만 원의 토지를 낙찰받아가지고 이 땅을, 건축이 안 되는 활용도가 없는 이 땅을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에 매도를 했습니다. 낙찰가의 4배에 가까운 금액에 이 물건을 매도했던 거죠. 매수하신 분이 보니까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이던데, 위성을 보았을 때 누군가가 펜션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바다 보이는 펜션을 지어라, 별장을 지어라, 좋은 땅이다 라는 명목으로 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잘 모르면은 내 돈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분은 전혀 활용도가 없는 땅을 2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매입을 해버린 겁니다.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전혀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을 말이죠. 제가 이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2가지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낙찰받아서 건축 가능한 땅으로 만들면은, 즉 예쁘게 포장을 해서 장가를 보낼 수 있으면은 그만큼 우리에게 수익이 생긴다. 남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2번째는 건축이 가능한 땅과 가능하지 않은 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전에 이 땅이 건축이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한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분도 500만원, 이분도 500만원을 그냥 허공에 태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조경제를 실현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낙찰받아서 누군가에게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낙찰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분석했던 물건으로 짧게 사례를 말씀드려 봤는데, 경매는 묘지를 제하고도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될까 모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관점에서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묘지경매 1인자 경매노마드 도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